지난 14화에서는 강태풍이 차용증을 언급하면서 표바코와 담판을 했습니다. 표바코는 강태풍에게 수술용 장갑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 못 갚으면 강태풍이 사장직을 걸겠다고 했죠. 강태풍이 아침 일찍 표상선 사장실에서 표바코와 담판을 하고 태풍 상사로 돌아왔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에는 여전히 회계장부와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사무실, 강태풍은 왕남모에 의해 밝혀진 강진영 사장이 남긴 차용증을 찾기 위해 그동안 차선택 차장이 밤마다 서류를 뒤졌다는 것을 태풍 상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 차선택은 태풍 상사의 녹즙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고 태풍 상사 직원들은 차선택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냈으나 적반하장으로 차선택은 자기 사정도 몰라주고 역정을 내느냐고만 합니다. 이에 궁영관 이사는 공문서 훼손으로 녹즙회사에 민원을 넣었고 무단침입과 절도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선택은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더 볼 일이 있겠냐고 화를 내며 나갑니다. 표현주는 아버지 푸바코가 자기 몰래 수술용 장갑을 강태풍에게 양도 계약한 것을 알게 되고 격분하여 아버지 푸바코와 실강의 도중 트로피로 푸바코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두 차례나 뒤통수를 가격당해 표바코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표현주는 용달 카트에 표바코를 싣고 컨테이너에 유기하는 충격적인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태풍 상사는 수술용 장갑을 조달청에 무사히 전달하고 조달청 계약 대금도 이내 지급받아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장갑도 창고회사 화재보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마련되어 오미선에 바랬던 원래 태풍 상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태풍은 표바코와 약속한 기일 내 차용증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기일 내에 찾지 못하게 됩니다. 강태풍은 표바코에게 일단 말로 떼어볼 거라고 오미선과 같이 찾아갔으나 사장실에는 표현중과 외국인이 무슨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표바코가 없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인펜으로 벽에 강태풍이 왔다 갔다는 글을 남깁니다. 표바코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표현준으로 하여금 오히려 표상선에 숨겨진 악의를 전면으로 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강태풍은 그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표바코에게 아버지의 차용증을 언급했는데 이게 수월하게 먹혔죠. 반신반의, 아니 실패 확률이 더 높다고 봤는데 그리 쉽게 해결되다니. 한편 표현주는 아버지 표바코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강태풍의 보증각서를 찾아냅니다. 표현주는 당장 직원들을 데리고 태풍 상사로 갑니다. 태풍 상사는 표현준이 내민 보증각서에 놀라지만 강태풍과 오미선은 제 날짜에 표상선을 가지 않았느냐 하고 표현주는 그럼 그때 돈을 갚아야지 하며 대받아칩니다. 표현주는 보증각서 내용대로 너만 나가면 된다고 하며 강태풍 자리에 있는 강진영 사장의 명패를 들고 약속대로 너만 떠나면 태풍 상사는 내가 잘 운영해 줄게 라고 말하며 표상선으로 돌아갑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강태풍은 오미선하고만 알고 있던 보증각서 이야기를 태풍 상사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강태풍은 표현준에게 명패를 강탈당한 후 7위에 빠집니다. 그때 오미선이 결정적인 기억을 떠올립니다. 강진영 사장님은 자신의 명패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기름진 헝겊으로 직접 명패를 자주 닦으시곤 했었죠. 혹시 명패 안에 대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명패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때 차선택 과장이 찾아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사죄합니다. 차선택은 당태풍과 그리고 태풍 상사 직원들과 이야기가 있은 후 자기 집을 팔아 표바코에게 빌렸던 돈을 되돌려주고 모든 걸 다 정리했다고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며 쉽게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바란다고 하며 태풍 상사를 나갑니다. 순간 강태풍은 그럼 용서해 줄 테니 강진영 사장의 명패를 찾는데 차선택 과장이 힘을 보태라고 말합니다. 오미선의 차용증은 명패 안에 있다는 직감은 강태풍과 태풍 상사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태풍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함께 표상선 사장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차선택은 녹즙 배달원으로 분장하여 건물 내에 들어가서 비상문을 열어주고 태풍 상사 직원들은 경비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외곽의 망을 보고 강태풍과 오미선은 사장실로 쳐들어갑니다. 표현준이 강탈에 간 강진영 사장의 명패를 되찾아오기 위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그곳에서 오미선은 표현준에게 붙잡히며 위기에 처하지만 팀원들의 기지로 우여곡절 끝에 명패를 들고 모두 표상선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태풍상사 직원들은 모모네 치킨 가게에서 다시 모여 명패를 조심스럽게 개봉합니다. 아니, 진짜였습니다. 명패 속에는 태풍이 어린 시절 아빠 생일날 썼던 조그마한 편지, 한 조각과 가족 사진, 그리고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9년 전 표바코가 아버지에게 4천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지분 30%를 증여하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의 행방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풍 상사를 지켜낼 최후의 무기가 강태풍의 손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기쁨에 환호성할 때 배송중이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안절부절해합니다. 강태풍이 배송중을 달래 어찌된 영문인지 급하게 물으니 배송중의 아빠 회사인 다본테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며 급히 아빠에게 가봐야겠다고 강태풍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태풍 상사 직원 모두는 자기 일처럼 배송중 아빠의 회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건물 옥상에는 배송중의 아빠가 극심한 절망감에 자살을 하기 위해 올라가 있습니다. 급히 강태풍과 배송중이 옥상으로 올라가 아빠를 달래고 함께 내려오다가 차선택을 만납니다. 차선택은 여기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며 이 회사가 배송중 아빠 회사란 걸 알고 태풍 상사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송중 아빠는 지나친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일까요? 다본테크의 법원 압류가 너무도 빨리 진행됩니다. 곧이어 회사에 들이닥친 직달관들로 인해 강태풍 팀과 회사 직원들은 소중한 회사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지만 결국 다본테크는 압류를 당하고 표상선에 인수될 위기에 처합니다. 고명관과 고마지는 다본테크의 서류들을 점검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배송중 아빠 회사 다본테크에서 신용금고에 어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어음 대금에 대한 지급이 갑자기 지연되어 흑자부도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다본테크의 특허가 표상선과 외국 기업으로 이관된 점입니다. 강태풍과 배송중은 신용금고에 가서 지급 기한을 고의 연장해서 회사를 부도나게 만든 책임을 지라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오미선은 차선택으로부터 표현중과 신용금고 직원, 외국인이 함께 사장실로 자주 방문하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송중은 아버지 회사가 특허 음성인식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 하며 표현준이 사장실로 가는 모든 동선의 CCTV를 확인합니다. 드디어 CCTV의 대화 기록과 촬영된 회의 내용을 복구하여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합니다. 한편 컨테이너에 유기된 표바코의 생사가 확인됩니다. 표바코는 개인적으로 삐삐를 사용하는데 표현준 핸드폰은 회수했으나 상상도 못한 삐삐는 표바코의 양복 조그마한 안주머니에 넣어둔 채 유기를 한 것입니다. 유기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죽음의 문턱에 선 표바코가 죽을 힘을 내어 강태풍에게 삐삐를 칩니다. 빨리빨리 505. 빨리빨리 SOS. 강태풍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경찰서에 연락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열리고 피골이 상접한 표바코가 나타납니다. 숨이 겨우 붙어 있어 산소 마스크를 하고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며칠이 지난 후 표바코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으나 표현준에게 해가 될까봐 자기를 유기한 사람이 표현준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강태풍은 표바코에게 표상선 화장실에 적어놓은 사진을 보이며 당일 찾아갔지만 안 계셨다며 보증각서의 금액을 표바코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계속됩니다. 강태풍은 배송중 아버지와 태풍 상사를 향한 표현준의 비열한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배송중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 CCTV와 화재가 난 창고의 CCTV 영상 복원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강태풍은 태풍 상사의 차용증과 화재 사건 CCTV를, 배송중은 CCTV와 산업기술 탈취를 감행한 표상선, 신용금고, 외국인 회사를 고발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온갖 뉴스에서 특종으로 보도되고 경찰은 이들의 기자회견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체증하여 표현준을 고의 방화에 의한 살인미수, 존속살인미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표바코도 사기죄와 공갈죄, 협박죄로 조사받게 되며 표바코, 표현준, 하이사 3명은 차선택에게 협박과 강요를 한 죄로 또한 조사받게 됩니다.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후 강태풍은 태풍 상사를 이끌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미선, 왕남모 등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사람 냄새나는 상사를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꿈을 완벽하게 이어갑니다. 9년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비로소 종지부를 찍고 태풍 상사에는 희망과 정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9년의 비극이 담긴 차용증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강태풍은 결국 토바코 부자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세웁니다. 따뜻한 봄날 태풍 상사는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전 직원이 CCTV 카메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에는 벚꽃잎이 날리며 태풍 상사는 오늘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밝은 내일을 향한 태풍 상사 3.0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TV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15화와 최종화인 16화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됩니다. 놓치지 마세요.